아버지, 저 고발하러 왔어요. 경찰차에서 내린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8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마당 끝에 서 있던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지만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민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3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이렇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때 민수는 35이었습니다. 아내와 7살 딸 수진이와 함께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수진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 전화 주면 안 돼요. 제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손으로 아버지 손가락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죠.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민수가 수진이 손을 잡고 장에 나갔습니다. 봄 감자 사고 고등어 2마리 샀어요. 수진이는 붕어빵 가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졸랐죠. 아빠, 붕어빵? 그래, 하나만 사줄게. 붕어빵을 사주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쳤습니다. 자네 아닌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 딱 2분. 고개를 돌렸을 때 수진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장터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밤새 찾았어요. 산을 뒤졌고 개울가를 샅샅이 훑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수진이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어요. 당신이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단 2분. 딸의 손을 놓은 게 고작 2분이었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린 거죠. 1년 후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얼굴을 보면 수진이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다며 집을 떠났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죠. 그 뒤로 30년을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으니까요. 매일 밤 민수는 수진이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아빠, 왜 날 놔줬어요? 꿈속에서 수진이는 울면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65,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쓸쓸했습니다. TV도 거의 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바로 오늘 그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경찰차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을 때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윤곽선.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 수진이의 모습과 아니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과도.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경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중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30년 전 실종 신고된 따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하실 거예요. 버린 아이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뭐라고? 전 고발하러 왔어요. 당신을 유기죄로 고발하려고요.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얼른 부축했어요.
잠깐 진정하십시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에 앉아서 마주보는 순간 민수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딸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따님 맞습니다. 99.98% 일치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아, 정말 내가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전 그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손에서 자랐죠. 양육시설에서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어. 너 같은 애는 원래 버려진 거야. 그 말을 30년 동안 들으며 살았어요. 아니야, 난 널 버린 적 없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넌 실종된 거야. 내가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거라고.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널 찾으려고 미칠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밤새 산을 뒤졌다고. 그럼 왜 절 못 찾으셨어요? 그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로 찾으려고 했으면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찾으셨잖아요. 그건 찾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경찰관이 끼어들었어요. 일단 진정하십시오.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당시 기록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대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수진아,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이에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전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이었는데 그 딸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증오하고 있었죠. 민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마지막으로 찍은 7살 생일 사진까지. 내가 널 버렸다고? 내가?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죠. 아빠, 전화 주면 안 돼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손을 놓지만 않았다면 딸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자신의 죄였죠. 며칠 뒤 경찰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맞았어요. 당시 실종 신고 기록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4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신고 접수됐어요. 신고자는 본인이시고 목격자 진술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종 사건 맞습니다. 그럼 내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뭡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0년 동안 왜 못 찾으셨는지, 양육시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불명확하거든요.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대체 누가 수진이를? 바로 그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신혜 할머니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다는군.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네, 박신혜 할머니요? 응, 자네 누나 말일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나, 자신의 친누나였죠. 30년 전 그 일 이후로 연락도 끊고 지냈던 누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친누나분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 누나도 멀리 이사 가버렸고.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누나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민수가 들어갔을 때 누나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됐더군요.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많이 굽었어요. 누나.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죠. 동생아.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켰어요.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박순희 씨 30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수진이를 데려갔어. 민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진정하십시오. 경찰관이 제지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누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장터에 나도 나가 있었어. 우연히 동생네 가족을 봤지. 수진이가 붕어빵 가게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그때 동생은 친구랑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난 예전부터 걱정이 많았어. 동생네 형편이 너무 어려웠잖아. 농사도 잘 안 되고 빚도 많고 수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안쓰러웠어. 그게 무슨...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판단을 내렸어. 수진이를 데려가서 좀 더 나은 곳에서 키우게 하자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누나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내는 날 떠났고 난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수진이는 버려진 아이로 자랐고 누나가 그 모든 걸 만든 거예요. 누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다 내 죄야. 근데 입양 보낼 거라던 그 부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어. 결국 수진이는 양육시설로 보내졌고 난 그 뒤로 감히 너한테 연락도 못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내가 날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숨어서 살았어. 근데 요즘 내가 안 말기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죽기 전에 고백하러 온 거야. 경찰관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순희 씨가 30년 전 조카를 무단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유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누나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도 있었지만 진짜 원인은 누나였던 거죠. 3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그게 다 누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이를 다시 만났어요. 경찰이 연락을 해줬거든요. 수진이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경찰서 상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경위를 설명했어요. 따님, 들으셨습니까? 아버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도 즉시 했고 수사도 진행됐어요. 다만 고모께서 무단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난 널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내 손을 놓친 건 정말 내 잘못이야. 그 이분이 평생 후회야. 근데 난 널 버리지 않았어.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30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시설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너희 부모는 너 싫어서 버린 거야.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안 키우려고 해.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전 그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면 전 어떻게 해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게 다 거짓이었다면 전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진아,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증오하고 싶은데 이젠 누굴 증오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잘못은 고모께서 하신 겁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고모,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구속됐습니다.
유괴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틀 뒤 수진이는 구치소로 고모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갔어요. 하지만 면회실 앞에서 멈췄죠. 수진아, 넌 혼자 들어가. 난 밖에서 기다릴게. 왜요? 누나 얼굴을 보면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넌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고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전화기를 들자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전 당신을 기억 못해요. 그럴 거야. 넌 7살이었으니까. 수진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외절 데려갔어요? 무슨 권리로? 제 인생을 망쳐놨어요? 고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미안하다고 다해요? 전 30년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알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왜 그랬냐고요? 고모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집이 너무 어려워 보였어. 내 아버지는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빚도 많았지.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안쓰러웠어.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에서 키우게 하려고 한 거야. 그게 변명이 돼요? 안 되지. 알아. 수진이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떠났고 전 버려진 아이로 자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면회실을 나왔죠. 밖에서 기다리던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눴어? 아무것도요. 의미 없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난 내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내가 내 손을 놓친 건 사실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믿어줘. 난 널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라진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널 꿈에서 봤어. 아빠, 왜 날 놔줬어요? 라고 물어보는 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 난 평생 내 얼굴이 담긴 사진만 보며 살았어. 내 방도 그대로 둬놨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어떻게 해요? 응? 전 당신을 증오하려고 왔어요. 고발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보니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천천히 생각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수진이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사랑받았던 아이였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꽉 껴안았어요. 그럼, 넌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던 아이였어. 지금도 그래.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었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고발장을 취하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한 거죠. 고모는 유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 돌잔치 사진이네요. 응, 그때 내가 떡을 먹다가 온 얼굴에 발라서 웃었었지. 저 이렇게 귀여웠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지. 수진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전 이런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시설에서 자라면서 제 어릴 적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사진첩을 수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 이건 다 내 거야. 아빠가 간직하셔야죠. 난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넌 이 사진들이 필요할 거야. 내가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증거니까. 수진이는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빠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산책도 했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30년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민수와 수진이는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바로 그 장터, 30년 전 수진이가 사라졌던 그곳이었죠. 여기, 그날 그 자리예요? 응, 저기 붕어빵 가게 자리야.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민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여기 오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수진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전 이제 길 안 잃어버려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안 잃어버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장터를 걸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남아있죠. 민수도 수진이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30년의 오해가 풀렸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고발장은 취하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가 다시 시작된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또 다른 감성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황혼극장 7080을 찾아주세요.